제가 이제 잠깐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가족분들 입장에서 또 당사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환자를 관리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점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드릴 텐데, 자, 이제 병이 생기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지식이 이 병의 특성에 대한 지식을 당연히 갖춰야 되겠죠. 병의 특성이라고 한다면은 병의 어떤 증상이라든지 또 이 병의 경과라든지 이런 병 자체에 대한 걸 알아야 되는데, 특히나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병의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는 증상의 겉모습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 증상을 겪을 때 환자의 내면 경험이 어떤가, 환자의 심정이 어떤가, 그게 이 지식이 대단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병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치료법인데, 자,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재활 재기 방법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재활법 그리고 재기 지원법. 요거 잠깐만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약물하고 재활재기법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병이 이렇게 있으면 병이 이렇게 있다고 우리가 볼 때, 자, 크게 봐서 우리가 병이 활성기 때, 병이 증상이 확 심할 때 활성기 단계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해서 회복, 안정기 단계다. 라고 볼 때, 활성기 단계 때는 약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활성기 단계 때는 약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정기 단계에도 약은 여전히 필요한데 용량이 분명히 줄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줄지 모르겠는데, 용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쪽이 약물 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고 이쪽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활재기법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재기지원법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아셔야 되고요. 그럼 재활재기지원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요거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크게 봐서 한 가지 방법이 교육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지원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 정보를 주는 거고요. 약의, 즉 자기 증상에 대한 정보도 줘야 되고, 약에 대한 정보도 줘야 되고, 병의 경과에 대한 정보도 줘야 되고, 그런 거고, 훈련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반복 연습시켜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회기술인데, 그리고 대인관계가 잘 안 되는 애들, 사회기술, 이런 거고. 지원법은 뭐냐면 본인이 뭐를 필요로 하느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욕구 탐색이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잘 알아서 욕구 탐색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현실적인 지원, 물질적인 지원이 있고, 그리고 심리적 지원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자, 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재활재기 지원법도 크게 봐서 교육훈련법이 있고, 지원법이 있다 했잖아요. 갈수록 안정기일수록 사실은 이 재활재기법을 절실히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교육훈련법보다 더 필요한 게 지원을 잘 해주셔야 된다. 지원을 잘 해주셔야 된다. 이 물질적 지원, 심리적 지원, 특히나 심리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냐. 심리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이고, 요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또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네 번째로 위기 개입법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요번에 아버님께서 내가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했더니 아버님께서 약을 놓쳤다. 이런 것들이 위기 개입법이거든요. 위기 개입법인데, 여기에 이제 아버님께서 잘하신 게 보면은 이 위기 개입법을 하려고 하면 재발 경고 신호를 전달해야 됩니다. 애가, 우리 애는 이상하게 재발하려고 그러면 방을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더라. 한 일주일씩.
요번에도 한 3일 정도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걸 보고 아하 애가 좀 이상하구나 이렇게 알아챘다. 그게 재발 경고 신호거든요. 애들마다 다 달라요. 아마 자제분 같은 경우에 나중에 편안할 때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니는 우리가 보기에 재발하려고 할 때 방을 깨끗하게 치우던데 왜 그러느냐 하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재발하게 될 때 청결, 강박, 청결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재발 경고 신호를 잘 탐색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방법, 심리적 안정, 그리고 약물 증량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의사들하고 의논할 때 재발 위기가 올 때 비상약으로 먹일 수 있는 거를 어느 정도 먹여야 비상약을 미리 처방받아 두시거나 아니면 재발을 하려고 할 때 평소 먹던 약을 뭐 2배로 먹인다든지 이런 게 의사하고 미리 의논이 돼 있어야 돼요. 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5번째 문제 해결법. 문제 해결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집에서 자제분의 일을 한번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주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게 위기개입법하고 사실은 문제 해결법이에요. 우리가 나오는 이야기들이. 문제 해결법 지난달 교육할 때 질의응답 할 때 나왔던 게 그거잖아요. 우리 애는 계속 방에만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밤 바뀌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해결법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그 문제 해결법이라 해서 대단히 뭐든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기본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문제가 뭔지 문제를 정의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리 애가 낮밤 바뀌어서 지금 밤에 안 자고 저러고 있다. 아니면 우리 애는 집에만 계속 지금 틀어박혀서 밖에 안 나가려 한다. 집에만 계속 틀어박혀 있는 게 사실은 따져보면은 틀어박혀 있는 이유가 수도 없이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 요번에는 얼핏 들어보면은 재발하려고 좀 안 좋을 때 밖에 안 나가고 박혀 있더라. 재발하려고 안 좋아서 안 나가는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자기가 이제 병이 치료가 되어 가는 과정에 많이 좋아져서 병이 치료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양성 증상이 있고 많이 힘들 때는 자기 인생을 놓고 고민할 틈이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병이 좀 좋아지다가 보면 내가 과연 내 인생이 지금 그게 뭔가 이렇게 산다는 게 의미가 있나 그때부터 그 고민이 시작이 돼서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가고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뭐 낮엔 할 일 없고 밤에 자기 방에 앉아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느라고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로 뭘 검색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이유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밖에 안 나간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밖에 나가게 할 거냐 처음부터 이렇게 갈 수가 없다고요. 방에 박혀서 안 나오는 이유를 잘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해야 되고 진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때때로는 보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가족들이 답답한 게 문제인 경우가 꽤 있어요. 애는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중인데 오히려 지로서는 당연히 지금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가족들이 답답해서 이게 가족의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가족들이 답답한 걸 해결해야 되죠. 주로 이제 가족들이 답답해하는 많은 문제들이 뭐냐면 우리 담배 피우는 문제, 뭐 방 청소 안 한다는 문제, 뭐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는 문제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은 실제로 애한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가족이 답답한 게 문제 이런 때가 많거든요. 즉 뭐냐면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건 찾아내려고 하면 수백 가지도 넘는데 이 많은 문제들 중에 더 급한 문제가 뭐고 덜 급한 문제가 뭐냐 이거 잘 구분해야 되거든요. 지금 애를 낳게 하기 위해 급한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급한 문제는 내버려두고 자잘한 문제들 가지고 가족이 내가 속이 답답해서 자꾸 문제 시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문제 정의를 해야 돼요. 문제 해결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래서 보니까 이거 실제로 방에만 들어박혀 있는 게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걸 어떻게 이게 해야지 될 거냐 어떻게 해야 밖으로 나가게 할 거냐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그러니까 대안을 가능하면 많이 생각하는데 대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여튼 이 방법이 도대체 뭘지에 대해서 흥미를 많이 해야 돼요. 일종의 이런 브레인스토밍이라고도 할 수 있고 흥미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저런 방법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보고 세 번째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하고 선택을 했으면 요거를 이제 구체화해야 되겠죠. 구체화하고 실천 전략을 짜야 됩니다. 실천 전략을 짜고 그럼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는 실행하는 걸 그렇게 실천해보고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점검하고 이게 문제 해결법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족분들 모시고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뒷단계 이전은 사실은 이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 지금 가족분들이 이게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먼저 등장할 수 있는 거는 가족분들이 문제라고 느끼는 건 문제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당사자들이 있으면 당사자가 자기가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로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게 어떤 가족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당사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요걸 이제 먼저 따져봐야 된다. 그렇게 잘 따져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애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가족의 내 문제인 경우가 있고, 그래서 문제 정의를 잘하는 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족분들이 필인지 아셔야 되는 게 대화법이에요. 환자하고 대화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봐서 가족분들이 이 병에, 애가 병이 걸린 상태에 있는 가족분들은 병 자체가 뭔지를 아셔야 되고, 약물 교육하는 병을 아셔야 되고, 약물 교육 아셔야 되고, 재활법, 재기기원법 아셔야 되고, 위기계획법 아셔야 되고, 문제 해결법, 이렇게를 아시고 익혀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오늘 말씀 우리 꺼내셨던 그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까지 이제 애에 대해서 주로 이제 약물을 조금 고용량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다가 권원장님 만나신 이후에 약을 지금 좀 줄였단 말이에요. 줄이고 그러고 나서 요번에 이제 또 약간 약을 너무 많이 줄이면 재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살짝 이제 그런 위기가 살짝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좀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또 이후에 이제 다른 이야기도 이렇게 들어보면 애가 이제 나이가 30 중반인데 아직까지 어떤 큰 자기 삶의 목표 같은 게 없잖아요. 삶의 목표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이제 많으실 것 같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게 옆에서 지켜볼 때 애가 아무런 목표가 없는데 저렇게 하루하루를 저렇게 지내면서 그냥 둬도 될까 했을 때 이게 본인 입장에서 내가 뭐를 하겠다고 나서야만 이게 어떻게 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려는 애를. 그리고 특히나 보면 이게 이래요. 오히려 우리가 초기 단계일수록 초기 단계는 증상이 문제가 되죠. 증상을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후기 단계에 가게 되면 만성화된 환자들 경우는 상당수 보면은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문제가 더 되는 게 삶의 목표가 없는 거, 삶의 의욕이 없는 거. 그래서 하루하루 거의 허송세월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 이게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해내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의 욕구를 찾아내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뭐냐. 근데 하고 싶은 게 뭐냐 해도 상당수 환자들이 보면은 이 만성화가 돼서 자포자기하는 시간도 있었고 자신감도 상실하고 등등 하다 보면 상당수 환자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어도 본인 자신이 아무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없다고. 이런 환자들을 놓고서 이 환자의 의욕을 자기 안에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만 좌절됐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또는 너무나 지쳐서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그냥 자기가 생각도 안 나고 의욕도 안 올라오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의욕도 안 올라오는 친구들을 어떻게 그 의욕을 불러일으켜 줄 거냐. 이게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 말씀하셔요. 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의욕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도 예, 예. 우선 이 생각하면서 뭘 먹고 나서 예. 그걸 이제 깔끔하게 치운다. 예, 예. 그럼 빵을 먹고 나면 빵 봉지 그걸 네. 쓰레기통에 넣는다든가 예, 예. 이 생활하면서 예, 예. 그런 게 많이 있다 예, 이거. 예.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빵 봉지도 그냥 넣어놓고 그래, 뭐 음식을 그렇죠. 먹다가도 예. 그냥 넣어놓고 예.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이제 계속 거슬리시는 거네요. 뭐 그게 당연히 이래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있으면 예. 같이 의뢰해야 그 다음 단계로 의욕이라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딴 거 다 지우고 지금 설명하는 보세요. 제가 아까 재활제기법에서 교육훈련과 지원법이라 했잖아요. 지금 보면 뭐냐면 상당수 가족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 가족분들은 보통 보면은 세상을 잘 살아오신 가족분들이 많아요. 나름대로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세상을 잘 살았다. 그래서 뭐 직업이 좋으신 분도 있고 돈을 모으신 분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가족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생각이라든지 가족분들이 생각, 가족분들의 대인관계 방식, 그 다음에 가족분들의 생활 습관, 뭐 대화법 이런 게 전부 다 보면은 일반 세상살이에서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당연히 우리가 일반 세상살이를 잘 해나가려고 하면은 자기가 쓴 물건은 자기가 치워야 되고 또 뭐죠 이런 여러 가지 일찍 자고 가능하면 일찍 일어나야 되고 하루 생활을 빈둥빈둥 안 하고 잘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환자들은 뭐냐면 기존의 사회생활하는 방식의 이 룰에서 적응을 잘 못한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환자들이 기존에 남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 사는데 어떤 면에서는 뭔가 안 맞아서 지금 튕글려서 실패했는 튕글린 애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법칙. 자, 이게 기존에 우리 사회 일반의 법칙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사회 일반의 법칙이라면 이게 이런 말을 제가 써도 될지 모르지만 당사자들은 약간 다른 종류의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당사자들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우리 가족분들이 보면 자 내가 세상살이 살아보니까 이게 맞더라. 네 앞으로 세상살이 살려면 네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네 이래 살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 사는 거 곤란하니 니는 이래 살아라. 이렇게 이제 가족분들이 요구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면 많은 가족분들이 어떤 생각을 자꾸 하냐면 교육훈련 방법을 자꾸 생각하셔요. 가르쳐야 된다. 습관을 들여야 된다. 교육훈련 방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다시 이렇게 교육훈련을 통해 가지고 안 되는 애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기준은 요래 딱 잡아놓고 기존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기준을 딱 잡아놓고 기준에 안 맞으니 요래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당사자도 괴롭고 가족도 괴롭기만 해요. 계속 닥치기만 하고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가족분들이 볼 때는 이게 맞다 싶지만 이 당사자들의 이거를 이해를 하시려고 해야 돼요. 당사자의 법칙은 도대체 뭐냐? 쟤는 도대체 그럼 쟤한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볼 때는 중요한 게
먹었으면 치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본인 입장에서 중요한 건 도대체 뭐냐. 자, 그 가족분들이 내 폭을 넓혀주지 않으면 가족분들이 난 이렇게 다르고 그래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막 저렇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안 된다면 뭐 가족분들이 내 생각의 폭, 마음의 폭을 넓혀서 당사자가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이해를 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고 기준을 이쪽에다 두고 이렇게 바꿔라가 아니라 오히려 자 지금 내가 볼 때는 못마땅한 것도 많고 등등하지만 자 그럼 네가 주장하고 싶은 방법은 뭐냐? 네가 살아가고 싶은 방식은 뭐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본인이 자꾸만 이렇게 살으라 하니까 본인은 살 의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서 살아라.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맞춰 살아라 하면 본인으로서는 답이 안 나오죠. 대신에 자, 보통 남들처럼 살 필요 없다. 남들처럼 살 필요 없고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 되니까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 되는데 그럼 네가 정말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냐? 예, 네, 지금 상담 중인데 제가 전화 드릴게요. 상담 중인데 전화 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예, 예. 그래서 당사자의 삶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당사자 입장에 중요한 게 뭐고 당사자가 원하는 게 뭐고 살아가고 싶은 게 뭐지 이거를 알아서 좋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 자 남들처럼 이렇게 맞춰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살라 하면은 그러면 니는 뭘 어떻게 할 거고 나는 니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의미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문제가 뭐냐. 자, 아버님께서는 좀 전에 이거 자기가 먹었으면 먹은 거를 뭘 치워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얘는 안 치우더라. 어떻게 하면 이 먹은 걸 좀 치우게 만들까? 이게 아버님 입장에서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 이걸 고쳐야 될 행동도 같은데 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당사자 입장에서 뭐냐면 내가 지금 나이가 30 중반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기는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거 좀 세상을 좀 재미나게 좀 행복하게 내 나름대로 산다고 남들 앞에서 나도 좀 이렇게 남들 앞에서 어깨에 힘도 주고 살아볼 수 있고 이 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뭐 먹고 안 치우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거, 더 시급한 거 정말 노력해야 될 거. 그건 요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런 저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차라리 제가 안심을 하겠는데 그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빵봉지를 괜찮다 하니까 그냥 두고 봐요. 저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절대 그 간섭을 간섭을 하지 말아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잘 안 하면 잘 안 하는데 니 그거 채워야지 이러면 그러면서 제가 분명을 하고 채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아주 그런 사회생활을 해 나간다가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기준에 맞출 게 아니고 그 다른 당사자 기준에 맞춰가지고 당사자가 뭐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런 거보다는 근본적인 거 그런 류에 가깝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조금 근본적인 거라는 게 어떤 거죠? 그게 우리가 목말면 물 마시고 그냥 이제 뭐 사람이 살아가는 게 이제 먹고 배설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근본적인 거는 뭐 되거든요. 되는데 이제 항상 이제 이 사람이 인생을 보면 이 뒤치다거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래 보면 상대방하고 친구하고 같이 있든지 뭐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항상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되는 거 참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생활 할 때는 뭐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아예 그런 어떤 내가 뭘 할 것인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뭘 해야 되겠다. 뭐 학원에도 갔다가 한 며칠 다니고 내 이야기를 들어도 모르겠거든. 그런 게 다시 오고 뭐 나가다가 그냥 그만두고 오고
용접을 배우러 간다고도 또 갔다가 그냥 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용접 그 우리가 배우를 하면 지금 클라우드 공장에 가거나 아니면 아버지 아는 사람한테 이래 가서 니 이래 얼마든지 조금 용돈을 벌어가면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학원에 가서 돈 많이 주고 할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 같으면 이제 임상 들어가기 전이고 상당히 이제 그때는 클로다핀 약을 먹고 있어도 괜찮았지. 임상 이거 하고 난 뒤부터는 아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본인이 그래도 뭐라도 하려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만큼 본인이 꺾인 거죠. 기본적인 이런 게 좀 모자라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기존에 우리 나병원 같은 데 가면 저기 말했듯이 교육 훈련 방법으로 계속 생활 방법들이랑 교육을 시키거든요. 이제 그런 당사자들을 많이 보니까 오랫동안 나병원 다니니까 철저하게 오자마자 딱 오면 씻고 샤워부터 딱 하고 그 다음에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병원에서 가르쳐준 그대로 하는데 그게 패턴들이 점점 더 틀에 박힌 있잖아요. 로봇화 되는지